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못 들어가요. 문 넓이? 네. 근데 옆에는 장애인 마크가 달려 있어요. 경비원 분들이랑 미화원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입주민이 400명이면 우리는 그 400명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말이 자기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부지직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는 9월 27일은 기후정의 행진이 열리는 날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은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 맹꽁이 서식지, 습지가 도시개발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2030년은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지자체는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가 2030년까지 임기를 지속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역 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상황을 막고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9.27 기후정의 행진 소개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행동과 투쟁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것임을 지난 겨울 광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부천연대도 기후위기를 알리고 사회 구조를 정의롭게 전환해 나가는데 작은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럼 매번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 인권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연대 김인수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일하는 청년 책방지기 김슬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청소년 인권 공동체 세움 활동가 김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인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 방송이 나가는 이번 주 토요일 27일에 기후정의 행진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가셨었죠, 두 분 다? 네. 네, 그래서 가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요게 올해 짠 리플렛입니다. 네. 제가 이 문서를 보고 대본을 보고 네.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네. 작년에 갔나? 네. 안 네? 갔었어요. 안 가셨어요? 아니 기억이 없는 거예요. 갔는지 안 갔는지가. 그래가지고 네. 막 이제 핸드폰을 찾아봤어요. 내가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놨겠지? 근데 있더라고. 네. 제가 작년에 그쵸? 갔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났어. 아주 더웠던 기억이요. 그때 이제 양산을 안 가져가가지고 네. 너무 뜨겁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우리 되게 어수선하다. 한만에. 짜잔. 저도 작년에 청소년 1명이랑 청년 1명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죠? 기억났어요. 예. 그래서 갔었는데 그때 되게 더웠다. 네. 그 진짜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맞아. 피켓 들고 앉아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거기가 이제 빌딩 숲이어가지고 조금 건물들 그림자가 이제 이게 이 행사 자체가 짧은 시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몇 시간 하잖아요. 그죠. 1시간에 한 2시간 하니까 해가 이제 시간 지났더니 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늘 위치가 바뀌니까 네. 처음에 그늘이었는데 해가 이제 움직이면서 우리 쪽 점점. 이제 해가 점점 오니까 이게 너무 덥다 이러면서 근데 또 행진할 때는 다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구호 외치고 하니까 이제 좀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네. 이번에 열리는 기후정의 행진은 12시 30분에 사전행사와 부스를 광화문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 본집회를 하고요. 4시 10분부터는 행진을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도 가니까 같이 가시면 만나시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부천연대도 26일, 그러니까 27일 바로 전날이죠. 26일에 기후위기를 알리는 캠페인 피켓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천역 북부에서 저녁 7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슬비 씨가 진행하는 인권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바닷속 고르고 고른 인권 이슈를 다루는 인권 이슈 시간입니다. 두세 개 정도 인권 이슈를 이야기할 텐데 소식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사 중 각자 골라온 것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영철 씨가 준비한 장애인 화장실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왜요? 뭔가 항상 내가 먼저 하는 것 같네. 아 왜냐하면 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저 먼저 그럼 해볼까요? 예? 네, 저는 아니, 네. 길게는 안 할 건데 농업인들이 한전에 기후 변화로 망친 농사 피해를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이제 손배소를 제기를 했대요. 근데 요게 이제 국내 민사로 첫 손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결과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거니까. 그것까지는 중요하겠죠. 네.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누가 책임져야 될까? 우리가 원청 사장 나와라 하는 그쵸. 것처럼 이거는 원청이래. 이거는 본질적인 책임자가 누구지? 라는 고민들을 좀 정부일까? 아니면 어떤 자본가들일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틴 신부 만난 레오 14세 교황이죠. 네. 성소수자 옹호 활동 이어가겠다. 프란치스코 교황처럼이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에 경향신문인가? 그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레오 14세 교황이 원래 예전에 그 동성애에 대한 좀 안 좋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가족들이 되게 온건한 것처럼 비춰지더라라고 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어서 이분이 교황이 됐을 때 성소수자 단체에서도 좀 우려를 표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가톨릭 그 내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바뀌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마틴 신부는 그 원래부터 이제 성소수자 인권 관련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교황과 했더니 이제 교황이 그전처럼 하는 그 마틴 신부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응원하겠다 또는 그걸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향신문을 제외한 이 제목이 성소수자 옹호 활동 이어가겠다. 요거는 이제 마틴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마틴 신부가 이렇게 이어가겠다. 그리고 레오 14세가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그런 것들을 옹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다른 제목들은 이제 교황이 포용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여기서만 이제 옹호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의 사전적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뜻일까가 좀 궁금해져서 이 기사를 고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은 너가 좀 잘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그걸 감싸 안아줄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인 거고 옹호는 말 그대로 지키고 함께 뭐 이렇게 해주겠다. 기지하겠다. 맞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교황의 생각이 조금 궁금해져서 그렇게 두 개를 했는데 뭐 길게 얘기할 게 아니어서 저는 오늘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영철 씨. 자, 됐죠?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네. 이제 부천 지역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은평구의 이제 장애인 화장실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의 공원은 어디에? 은평구 장애인 화장실 문의만 설치 논란인데요. 이제 서울 은평구에 이제 공원 같은 데 있는 이제 모두들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들 이제 33곳을 3개를 이제 찾아봤는데 11개 빼고는 나머지 다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없거나 또는 있어도 무의미한 수준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상황이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이랑 배변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은평구가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은 이제 모든 시민이 다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접근성이 다르게 이제 설계된 화장실들이 매우 많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이제 이거를 은평구 쪽에 이제 문의를 했더니 처음에 이제 물어봤는데 은평구 쪽 공무원한테, 근데 그 공무원이 은평구는 다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아 역시 이런. 그래서 약간 인기가 있네요. 아, 이 탁상공론, 그러니까 아. 진짜 실제를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만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다 모두의 화장실이라고 막 되어 있으니까 다 이용할 수 있죠라고 했는데, 아 이게 서류상으로. 근데 보여주니까 막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못 들어가요. 문 넓이? 네. 근데 옆에는 장애인 마크가 달려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는 해놨는데 네. 휠체어가 못 들어갑니다. 저거 문도 저렇게 여닫지라고 그쵸. 하나? 저러면 안 당기는 되지 않아요? 맞아요. 당기는 분도 사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용하기 힘들죠. 그렇죠. 보통은 이거 이렇게, 눌러서 그렇죠. 이렇게 열고 옆으로 닫지. 네, 열리는. 미닫이 문으로. 네. 그래서 이게 화장실에 실제로 갔을 때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해서 이게 진짜 간판에는 휠체어 마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놨는데 이용하려고 보니까 되게 제약이 많은 이런 현 상황에 이제 은평구에 이제 민원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33곳 중에서 이제 11곳 정도만 이 장애인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그 잘된 화장실도 보여주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내려보면은 이것도 그리고 이제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자꾸 헷갈리게 한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화장실, 어디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 그러고 어디는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용어도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혼란이 온다. 그래서 이거는 잘된 사례. 아 이렇게 문도 널찍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아까 위에 사진들도 화장실이 이제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진만 있긴 한데 그 외에도 이제 들어갔을 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그쵸. 되잖아요. 휠체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화장실들도 매우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들어가서 돌리지. 휠체어를 못 돌리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뒤로 들어가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와 반대로 이제 잘 만들어진 사례도 있어서 그 사진도 이제 첨부를 했는데, 이제 공간도 매우 넓고 네. 변기 쪽이나 세면대 쪽에도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네.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약간 모범 사례처럼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평구에 있는 모든 화장실이 저렇게 모범 사례처럼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제 배변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와 동시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공무원들의 좀 탁상공론, 그러니까 현장을 잘 모르고 이제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비판하면서 이게 현장과 행정 간에 이제 좀 일치가 되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이 기사를 찾으면서 저도 이제 부천시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공원 화장실을 종종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안 돼 있었던 곳들도 몇 곳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예를 들면은 안중근 공원 쪽 화장실도 네. 넓이가 넓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문 넓이가. 아. 네. 그리고 아까처럼 당기는 문이었었고. 아 그거 외에는 없어요 화장실이. 거기. 저 어. 하나밖에 없죠. 안중근 공원 화장실. 중앙공원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좀 넓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좁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좀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뭐 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따로 되어 있다던가 칸막이에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확실히 공원 쪽이나 좀 이런 열려 있는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들은 조금 미흡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든 공원을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부천시에도 그런 곳들이 한두 곳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장애인들도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 공원을. 화장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부천시도 조금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만큼 잘 지켜지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 기사 보니까 부천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네. 과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오래된 공공기관 같은 경우들은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접근하는데 턱이 있어서 이제 휠체어가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옛날에 아닙니다. 동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어떤 도서관이었었는데 시립 도서관이었는데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다 계단으로 모두가 계단을 사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니요 신곡 말고 그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 전 위치 오정. 네 그쪽에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래서 제가 거기 다닐 때 좀 많이 그것도 4층인가 3층이어가지고 그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나름 그래도 도서관인데 이게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없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뭐 화장실이나 뭐 엘리베이터나 뭐 오르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딱 1차원적으로 보면은 이거 그냥 약간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최약자들을 배려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르막 같은 경우도 처음엔 장애인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오르막이었지만 그게 결국엔 나중에는 노인들도 사용하고 어린이들도 사용하고 이제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몰 때도 사용하고 유아차 네. 죄송합니다. 유아차를 몰 때도 사용하게 되고 아무튼 이게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진짜 모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면서. 저도 지금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이동하는데 그 환경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뭐 횡단보도 신호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그거 체크할 수 있는 바닥 보도블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했던 것 같고 네. 보니까 2021년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1000여 곳을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주차 구역도 있고 보도 자료를 보도블럭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 됐든 그 절반만 양호하다라고 이런 게 2021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정도 됐잖아요. 네. 한 번 더 이제 또 전수조사할 시기가 했겠죠. 했겠죠. 그러게, 저도 좀더 했다고 찾아봐야 생각해요. 네. 네, 안 하면 너무 이상한 거죠. 맞아요. 네. 저도 이게 사실 뭐 이런 장애인 이동권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게 이게 뭔가 경험이 없고 이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간 좀 절실하게 느꼈어요. 왜요? 어머니가 이제 일반 화장실을 쓰기가 좀 어려우셨고 이제 장애인 화장실을 쓰는 게 좀 더 편하셨고 왜냐면 계속 뭘 잡고 잡을 게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계단을 오르기도 조금 힘드시니까 네. 이 휠체어가 오르는 이쪽으로 걸으시기도 했고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제 주변에 이제 확 이게 당사자가 있으니까 이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좀 힘들긴 하다.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영철 씨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 말했습니다.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8월 초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부천에 있는 이제 원미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제 경비원 갑질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사건은 이제 경비원분이 초소 안에서 선풍기를 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본 어떤 입주민이 관리비가 아깝다라는 이제 민원을 넣었고 선풍기를 치워달라. 근데 이제 이게 이 경비원분이 그래서 이제 대자보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호소문을 작성하셔서 아파트에다가 이제 붙여놓으셨나 봐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입주민분들이 그걸 공론화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커졌고 이제 그 아파트 내에서도 이 경비원분이 그런 거 호소문을 붙인 걸 가지고
이제 부당한 대우는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시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당장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걸 설치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설치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진짜 여름에 그 선풍기 하나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그래서 부천에 대한 이제 내용은 이제 한 꼭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일어났던 네네. 이제 다른 갑질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적었는데요. 이제 한국에 위에 이제 소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계청 자료에 보면 네. 한국의 50%는 이제 아파트에서 사세요. 네네. 50% 넘게. 네. 그래서 그만큼 사실 저희가 주변에서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노동자 분위기도 하죠. 네. 근데 노동자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잠을 자고 사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이제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관리하시는 분 뭐 요 정도 생각을. 사실 좀 더 막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집을 관리해주는 집사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질 사건이 왕왕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세 개 정도의 이제 사건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5월에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충주. 충주, 청주래. 충주에서 있었던 아이고. 건데 이제 입주민끼리 있었던 갈등을 경비원분들 이제 제재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경비원이 왜 간섭하니 하면서 이제 폭행을 했던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사건이 5월에 일어났던 거라서 네. 아직 이제 해결하는 중이라고는 합니다. 요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랑 비슷한 거는 그 오토바이를 탄 배달 기사가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제지하다가 이렇게 경비원분을 폭행하는 사건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 거는 이제 미화분들 이제 네. 공동주택 노동자 관련해서 좀 찾아본 거라 미화원분들인데 네. 이제 LH 아파트에서 이제 미화원이랑 경비원분들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 잘라내는 과정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아파트에 일하시는 분들은 네. 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단기 계약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핑계로 이제 한 번에 잘라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특히 이제 LH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고용도 아니고 간접 고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네. 해고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제 경비원 분들이나 미화원 분들이 이게 사실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평택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네. 7월에 이제 경비나 위화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를 쓰잖아요. 중간관리업체를. 네. 근데 이제 중간관리업체가 바뀌면서 보통은 이제 원래 일하시던 분들을 그대로 데려가서 이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용역업체가 네. 일하시던 분들을.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을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가 좀 합당하다. 조합원 분 한 분만 이제 계약갱신 안 해준 거예요. 뭐.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조원이라고 안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많은 경비원 분 중에서 저 한 분만 계약을 안 했는데 저분이 조합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조합원이라서 안 했다라고는 안 하겠죠. 하지만 정황상 조합원이라서 제외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택 저 위치에서 지금 2달 가까이 계속 아침이랑 저녁 계속 투쟁을 하고 계신다고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유는 없고 그냥 제외가 네. 됐는데 그러니까 승계에서 제외가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 쪽에서는 몰랐는데 이러면 끝이네요. 아니면 금태가 근무 태도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와. 계약을 안 할 거야. 이제 이러면 되는 거니까. 네. 야, 너무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어쨌든 조합원이라서 안 했겠다라는 게 좀 더 확실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쪽에 어쨌든 제 생각을 그냥 조금 적어 놓은 건데 네네. 이게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 경비원 분들이랑 미화원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인데 네. 저희가 이제 책방에서 읽은 책에도 나오고 저 입주민이 400명이면 우리는 그 400명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말이 처음에 제가 아파트에서 안 살아서 약간 이해를 못했었는데 사장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약간 조금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 분들의 그래서 노동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네.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 400명이 주인이다라고 네. 하면 입주민들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저도 모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법으로 정해졌었어요. 이게 경비원분들 갑질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네. 그 이후로 이제 경비 업무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는 경비 업무고 이제 이렇게 정해지긴 했어. 근데 거의 안 사실 지켜지는- 잘 안 지켜지죠. 그리고 경비원 분들도 이거 내 경비 업무 아닌데 경비원의 업무 아닌데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에 이게 3개월 단위나 1년 단위의 계약 갱신이다 보니까 나는 이거 경비 업무라서 못 하겠는데 하면 다음에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어떤 고용 기간이 짧은 문제 그리고 중간에 용역업체가 있다는 그런 간접 고용의 한계죠. 이게 법으로는 있어요. 법으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개별 세대의 업무를 하면 안 된다. 개별 세대가 지시하는 업무. 네. 이제 뭐 아파트에 이제 택배 받는 업무도 되고 이제 분리수거 업무도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리수거 업무도 경비원의 업무라고 이제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개별 세대, 그러니까 어떤 세대의 사람이 이것 좀 해줘. 이제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는데, 근데 사실상 안 하기 힘들죠. 친해지거나 하면은 그냥 이제 선의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시키기도 하잖아요. 이거 가시는 길에 버려주세요. 아 진짜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아니면 미화원분들은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게 청소를 하시는데 문을 여시더니 여기 현관까지만 치워주세요. 대박이다 진짜.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네. 뭐 사시는 아파트에 경비분들이나 위압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저희 아파트는 예. 아침 일찍 네. 그 아파트 화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그쪽을 경비 노동자분이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빗자루질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고 그 어쨌든 그 미화원분은 그 딱 때 되면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막 자주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공공 임대 아파트니까 괜찮은 건가? 그냥 이러고 있고 아까 선풍기 뭐 그기도 사실 괜찮은 좋은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단지 대단지. 대단지에서 일어난 그렇죠. 오래됐지만 그쵸. 어쨌든 먹어주는 그런- 어쨌든 좀 가격대가 있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정말 나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하네. 어찌 됐든 그분들도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인 거고 그쵸. 아까 집사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의 업무가 정해진 노동자를 네. 진짜 노동자처럼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계시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 노동자분들이. 네. 영철 씨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화단이나 이런 것들을 경비원분들이 하시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미화원분들이랑 경비원분들이 계시는데 미화원분들은 주로 이제 아파트 계단을 다 닦거나 그쵸. 네. 그런 거를 자주 받고 아침에 나갈 때 그러면은 경비원분들도 저희도 아파트 단지에 초소가 있긴 한데 근데 초소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초소가 2개밖에 없긴 한데 그러니까 초소 2개에 관리사무소 이렇게 하나 이런 식이긴 한데 예전에는
초소에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엔 초소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방치된 느낌이고 대신 이제 관리사무소 밑에 1층에서 이제 경비원분들이 주로 계시는데 초소가 더워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 쪽은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론 경비원 수를 줄였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있는지는 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오며 가면서 그냥 얼굴 조금 알고 있는 분은 한 3분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한 공간에 3분이 계시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도 분리수거를 경비원분들이 하셔가지고 저도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항상 약간 이게 종이나 막 플라스틱에 분리수거를 막 하잖아요. 근데 네, 분리 배치를 하는데 네. 종종 종이 쪽에 상자를 안 펴고 막 진짜 블럭 쌓기 하듯이 올려서 막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럼 그걸 이제 경비원분들이 한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맞아요. 나와서 그걸 다 피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보통 11시, 12시에 분리 배출을 하는데 아니 그걸 왜 펴서 안 가져와? 그게 네. 그러게요. 아무튼 그게 저도 갈 때 보면 항상 경비원분이 목장갑 끼시고 이거 막 다 하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속으로는 그냥 괘씸해가지고 진짜 이거 박제를 해야 되나 박제하고 싶다 막 속으로 너무 비양심적이다 이런 생각도 막 하긴 하는데 무튼 저도 저희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분이나 미화원분들의 뭐 근무 실태나 이런 게 조금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또는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는 거죠? 예. 네, 저 여기까지고 오늘 두 분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장애인 이동권이나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노동권이나 사실은 다 약자들의 권리인 거잖아요.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권리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근에 뭐 정부도 조금 그런 노동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노동 쪽이나 그 기본적인 인권 쪽이나 많이 관심을 갖는 만큼 그에 맞춰서 좀 지자체들도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조금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 듯이 진짜 2021년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관련 시설들 분석을 쭉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4년 지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어렵다고 내년에 뭐 5년 차 맞이해서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개선이 되었을까 같은 것도 한번 그런 조사를 하고 그거와 관련된 뭐 공론화 자리를 만들던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가들 초빙해서 그런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분들도 지금 시에서 조금은 하고 있잖아요. 어떤? 아예 그런 아파트 노동 관련 실태 같은 거나 실태 조사는 경기도 단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해요. 거기에 부천시도 조금 더 합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임수 씨는? 아까 저도 그 장애인 화장실 얘기 보면서 그런 진짜 이런 관심을 저희가 가지지 않으면 시에서도 안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움직였어도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저희 아파트 경비 노동자분에게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인권 이슈 의견이나 소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직 41회 북적북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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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만 카메라 보는 것 같아. 맞아. 거의 안 봐요.